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의정부 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소성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정부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우리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 답변하고 각 후보의 공약을 들으며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적임자일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토론에 참석하신 후보자들께서도 매 질문마다 심사숙고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의정부 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에 따라 순서대로 앉아 계십니다. 제 왼쪽에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문석균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추가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2분, 사회자의 질문은 30초,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후보자의 공약 발표는 3분,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은 1분, 추가 질문은 30초, 각 후보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주도권 토론은 총 7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이크 전원은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현재 화면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이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무소속 문석균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문석균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거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는 민주화를 완성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의 정치, 신념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은 종결되고 민생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의정부에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거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민생을 알고 의정부를 잘 아는 4대 100년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저 문석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정말 의정부를 위하는 사람인지 판단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의정부를 위한 제 꿈이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 2분 이내로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강세창입니다. 조국 사태를 바라보며 청년의 아버지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고민했고 그것이 출마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소방사는 의정부 지리를 잘 알고 있어 의정부 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동두천 소방사는 동두천 지리를 잘 알고 있어 동천 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듯, 의정부 사람은 의정부에서, 동두천 사람은 동두천에서 정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은 뼛속까지 의정부 사람입니다. 당선 다음 날부터 혼란 없이 낭비 없이 의정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 2분 이내로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오영환입니다. 이번에 저는 의정부시 갑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전 가능동에서 마주친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매출이 줄어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도 그만 나오라고 하고, 맞벌이 하는 우리 딸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출근조차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이런 때일수록 싸우지 좀 말고 힘을 합쳐 이겨내 달라고,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취약계층, 서민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생명과 생계를 책임질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은 경쟁하고 다툴 때가 아닙니다. 발목만 잡는 야당으로는 이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태 극복을 위해 가장 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소방관으로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제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희망 최전선에서 의정부 시민분들을 위해 힘껏 힘쓰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의정부의 미래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전을, 의정부의 미래를.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 오영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일자리 해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할 부양책으로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대책은 무엇인지, 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강세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강세창입니다. 국회 예산처가 최근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쟁률을 1.6%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보다 0.8%포인트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산하는 자영업자 증가, 일자리 문제와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력 저하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까지 오는 것 아닌가 우려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오영환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19에 맞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이겨내야 합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 피해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전례 없이 과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경기부양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근로자, 아동 양육 가정에 약 24조 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자금으로 약 157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 등은 민간의 고용 유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국민 생명과 국민 생계를 최우선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석균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거시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의정부에 대한 사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의정부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더욱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8대 상권을 리모델링해서 각기 특성에 맞는 지능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능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공약했고, 구도심 지역에 4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에 KTX, GTX와 경원선을 연결해서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국제철도 여객터미널을 유치할 것입니다. 연결만 되면 바로 북으로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공양 규모의 터미널을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국제터미널이 만들어지면 상주 인원만 4,000명, 부가가치 효과만 1조 원, 총 고용 창출 2만여 명이 창출될 것이고 의정부 경제와 고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전염병 확산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국민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의 전염병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 시스템 등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오영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의 상황에서도 마치 확진자가 의정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 시민분들께서 깊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선거본부에서도 선거운동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선거운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제 감염병은 언제라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의 경험을 축적하여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이루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방역 정책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모범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백신이었습니다. 감염병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신속하게 주도하여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단 2곳뿐입니다. 감염병의 연구와 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압 구급차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6대밖에 없는 119 음압 구급차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석균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부 성모병원 의료진 여러분들과 코로나19로 투병 중이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국민들,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은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극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칭 사회적 재난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재난 시 기존의 제도와 법률에 우선하는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모든 변수를 감안해 만들어야지 어느 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전담할 수 없는 분야이고 결국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관계기관과 총망라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세창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강세창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이전에 중국인 입국 제한 조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눈치를 보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경기도 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경기 분도로는 이후 선거 때마다 등장했고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기 분도론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문석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북부 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 북부의 분도, 특히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안보라는 이유로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나 경제 규모와 인구 모두 경기 남부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문제도 아니고 경기 북부의 책임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위치에 기반해서 각종 규제와 시행을 강요해온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받아 독립된 광역지자체로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가올 평화경제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명분과 실리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북부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의정부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강세창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강세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 및 투표의 단계를 거쳐 의정부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오용환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경기 분도로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시키고 경기 북도로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분도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기된 배경에는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간의 지역 격차가 너무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많은 면에서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분도론에 반대하는 입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평균 재정 자립도가 너무도 낮아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재정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도 이전에 앞서 먼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정, 교육 기능을 북부로 분리하여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등 주요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 분도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부의 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또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경기북도 분도 추진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구도심 도시재생 재개발 등에 관한 입장 내용입니다. 의정부 갑 선거구 일부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이유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 그리고 의정부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강세창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강세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 및 투표의 단계를 거쳐 의정부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오용환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정부는 원도심 그리고 신도심 간 격차가 심합니다. 특히 원도심의 생활 조건이 악화되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는 의정부의 원도심 8곳에 대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했습니다. 8곳 중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곳은 가능령 역세권, 가능동 옛 시민회관 일대, 그리고 가능동 주민센터 일대, 그리고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의정부 역세권, 호원동 신안대 일대입니다. 총 6곳인데 이제 2019년 흥선동 행복마을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2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공간 개선뿐 아니라 문화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정부형 도시재생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석균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불악 중심의 의정부 갑지역은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많은 불편함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 기지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인구 감밀 억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왔던 지역입니다. 우리의 골목골목,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주차할 공간 모두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도시환경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왔었고, 그런 이유로 전 세계 주거와 환경과 청년의 문제를 다루는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원주민의 피해 없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그렇게 도시 환경이 개선되는 의정부 시민만을 위한 공약을 했고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 토론은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3분 동안 발언할 수 있고, 공약을 들으신 다른 후보자는 1분 이내로 개별 질문, 30초 이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2분,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오용환 후보부터 3분 이내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안전을, 의정부의 미래를, 이번 선거에서 제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 생명, 국민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오영환, 이제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처벌을 동반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그 계층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하는 국회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무노동 무임금법, 회의 불출석 방지법, 국회 파행 금지법을 만들어 활력 있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의 정치 확대에 참여하기 위해 청년 정치 활성화 3법을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의정부를 더 빠르고 활력이 넘치는 기회의 도시, 더 따뜻하고 안전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정부 비전 희망 119에 담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을 확장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 의정부와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공급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둘째, 출퇴근이 빠른 의정부 시민분들의 교통이 편리해지는 하이패스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도 3호선과 서부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을 조기에 완공하여 의정부 시민분들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셋째, 가능동 미군부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IT 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보 테마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연구개발단지 같은 자립적 산업 기반을 함께 조성해 가겠습니다. 제 정책에 대해 두 후보님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잘 듣고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면 문석균 후보, 오용환 후보에게 선거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1분 내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영환 후보님 저걸 보니까 홍보지를 보니까 우리 CRC를 IT밸리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오용환 후보께서는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의정부에는 자립적 산업 기반이 부족하여 이제 미래 먹거리, 현재 취업할 곳이 없는 활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판으로 삼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규모 부지들의 미군 기지에 있는 병원, 공원, 행정타운 등이 들어설 계획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자립적인 산업 기반, 의정부 분들의 이제 생계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보 테마 공원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IT 개발 연구 단지 등은 이제 소규모로 부지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검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9곳의 신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했는데 경기 북부 북부 중에는 양주의 은남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자, 금속 등이 중점 유치 사항입니다. 이 양주 은남지구에 중소소재부품 장비 기업이 입주한다면 의정부에는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연구개발단지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의정부 시민분들의 이런 일자리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석균 후보에게 오영환 후보에게 추가 질문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CRC 안에는 핵벙커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핵벙커를 만들려면 이걸 없애려면 철거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영환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벙커 철거 문제에 있어서 아직 깊이 있는 계획을 세울 만한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정부 지역에서 오래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오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강세창 후보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후보, 오영환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후보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 공약에 대해서 존중하는 뜻으로 저는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하시더라도 공약 발표하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발표하신 그 후보자가 답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 후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중에 제가 공약한 사항으로 수수료 없는 의정부형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하겠습니다. 군산을 벤치마킹해서 아주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그리고 소비자분들께도 아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점포, 즉 국유지나 공공기관의 소유로 임대를 하고 있는 점포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을 아주 획기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고 또한 이 어려움들에 깊이 찾아가서 경청하고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많은 노력을 해 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세창 후보에게 추가 질문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역시 존중하는 뜻으로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오영환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하시지 아닙니다.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의정부 병원 확장 이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시에는 2007년부터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 신축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의정부 병원의 이 좁은 부지, 아주 열악한 상황 때문에 환자분들이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의정부 백병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공공의료의 거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정부 의료원이 관할하는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공급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부 성모병원이 폐쇄된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방 헬기를 타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이송했기 때문에 이 의료 공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확장 이전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높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뤄내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예. 다음은 문석균 후보 3분 이내로 선거 경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금 의정부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군사도시에서 평화도시로의 한 시대가 가고 경제도시, 잘 사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을 알고 경제를 아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 문석균,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의정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의정부를 다시 교통중심지로 거듭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가 어떤 도시입니까? 경기 북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어놔도 사통팔달의 교통으로 오가기 편해야 합니다. 철길, 땅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지는 의정부역 광역환승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의정부 교통 허브 역할이 재도약하게 됩니다. 1호선 급행 노선을 증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의정부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추가로 의정부와 강남, 홍대, 잠실, 광화문은 연결되고 공항버스는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연결됩니다. 의정부에 국제철도 여객터미널을 유치하겠습니다. 공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KTX, GTX는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국제철도로 연결됩니다. 여객, 물류, 통관, 검역, 수출입, 관광 등 약 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출입국, 경비, 세관, 검역, 여객 서비스, 숙박, 비즈니스 지원 등 총 150여 개의 기관과 4천여 명의 상주 인원을 포함해 총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겨납니다. 호원아이 씨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불가능했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는 회룡아이 씨입니다. 둘째는 소상공인 진흥지구를 신설하여 의정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의정부는 유난히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동네입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의정부가 삽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소상공인 진흥지구를 통해서 의정부의 경제, 문석균이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예. 그럼 강세창 후보, 문석균 후보에게 선거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할 시간을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균 후보께서는 뭐 의정부 토박이고 의정부에서 사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뭐 의정부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문석균 후보 사용하실 시간 그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또 의정부는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더 행복하고 더 쾌적한 의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의정부 갑 10개 지역의 도시 재생 뉴딜을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가능동 레드클라우드는 국제안보 테마 관광단지로, 호원동 캠프잭스는 세계문화예술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예. 강세창 후보 추가 질문할 시간 3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쓰시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럼 문석균 후보 1분 이내에 답변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오영환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부 8대 상권에 소상공인 진흥 인큐베이터 지구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 지원 보증기금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대형 주차 시설 4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영환 후보에게 문석균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석균 후보님께서 의정부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고 의정부를 위해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해오신 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이제 꿰뚫고 계신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공약들 참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또 저 역시도 공감이 깊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은 참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능동 CRC 부지를 안보 테마파크로 활용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부분,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뭐 백지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공약하신 사항 중에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의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제 CRC 부지에 이런 연구개발단지, 자립적 산업 기반을 이제 더욱 추가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문석균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공약에 IT와 ICT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e스포츠 스테디움 경기장을 신설하자라는 제안도 하는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다페스트라고 아십니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로마 시대의 군사 도시였죠. 그 군사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 CRC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만약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지금까지 미군들, 의정부를 거쳐간 모든 미군들이 다시 의정부로 들어와서 또 그것을 관광하고 또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 핵벙커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에는 그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이렇게 멋있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폭발시켜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그런 하는 게 다 있답니다. 지하 시설에.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파주 땅굴을 보러 갑니다. 땅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총구멍 나 있는 게 이게 총구멍이야 이럽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IT, ICT 창업지원센터, e스포츠 스테디움은 그 자리보다는 녹양역 주변에 옮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땅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그쪽으로 따로 그 관광 도시로 만들고 관광으로 만들고 IT 쪽은 녹양역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영환 후보에게 추가 질문 시간 3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역시 그 부분에 안보 테마공원 의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IT 창업지원센터 외에 이런 소규모 연구개발단지, 이런 이 자립적 산업 기반만큼은 소규모 소재, 부품, 장비, 테스트베드 등은 부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동시에 추진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석균 후보에게 1분 정도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영환 후보님이 그 제안하셨던 그 CRC 내에 그 IT 사업을 하자는 제안은 옛날에 김상도 의원님이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2002년도인가 제안하셨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지금 현재대로 제 제안대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안보 경약 그렇게 테마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겠는가, 그것이 분리돼서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제안하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땅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녹양역에 따로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이게 겹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강세창 후보에게 3분 이내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강세창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조국 사태 방지법을 마련하여 불공정 입시를 보다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북한 퍼주기 방지법 마련으로 남북협력기금의 국민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이 있다면 폐지하여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논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전략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위험성 최소화를 위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 수립을 추진하고 한미 간 상설 다채널 협의체 신설로 동맹 저변을 확대하고 근간을 강화하여 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한미 동맹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영환 후보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후보에게 선거 공약과 관련된 질문 1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후보님께서는 이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이 있다면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이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분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 항목을 둘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비공개 예산을 둔 것은 2000년 이후 일관된 정부의 원칙이었고 국회도 심의를 할 때 해당 세부 내역은 비공개로 하고 사업 규모만을 심의해 왔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만 비공개 항목을 두어 북한에 퍼주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장하시는 대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한다면 북한과의 협상 시 오히려 우리나라가 불리해지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강세창 후보에게 2분 동안 답변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법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워낙 이게 엉망진창으로 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가 예산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일체 예외 없이 모두 국회 예산 결산이나 상임위의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환 후보에게 추가 질문할 시간 3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북한이 우리의 언론 보도 등으로 누출된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협상력이 저하되고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비공개 항목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세창 후보에게 1분 이내로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했다고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전은 그 전이고 지금 봤을 때 그게 비합리적이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그 국가 예산은 가능한 국회 그 상임위나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더 이상 어떤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리지 못합니다. 국회가 그 통제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문석균 후보에게 강세창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공약이 조국 사태 방지법인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세창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1호 공약이 지금 이 조국 사태 방지법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의정부에 뭐 그런 공약은 없느냐. 근데 이제 의정부는 시도의원들이나 시장들이 하는 겁니다. 공약을. 저는 왜 조국 사태 방지법을 공약을 했냐. 교육이 백년지 대계입니다. 교육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되고 자치단체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 공약을 걸었고 간단하게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그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 지원서를 그 제출하죠. 그 포함된 모든 그 원본 서류를 5년간 보관을 하고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석균 후보 추가 질문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정경심 교수님 관련된 재판, 검찰 수사가 국민의 상식에 좀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조국 사태 방지법이란 그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강세창 후보에게 1분 동안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조국
이 사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니 뭐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사과라고 국민들한테 그러는데 뭐 기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소위 말하는 진보들의 그 민낯을 이번에 보는 것 같아갖고 참 많이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국 사태 방지법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가져보았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먼저 문숙균 후보 7분 이내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평당원으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최일선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한 민주당은 당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오로지 민주당원들입니다. 특히나 이 보수 지역에서 발로 뛰어온 의정부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이 제게는 민주당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30년간 지역에서 함께 해온 우리 민주당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당이 우리 의정부의 민주당원들을 대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의정부 민주당보다 의정부 시민이 더 소중합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들이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유권자가 하고 시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보다 의정부 민주당을, 민주당보다는 의정부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선거판에서, 정치판에서 몸으로 뛰어왔죠. 그러면서 많은 선배 의원님들과 정치인들을 접해왔었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 선배는 지역에 좋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지역의 교차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예산을 못 따왔다고 헛헛웃음을 짓는 게 기억납니다. 어떤 의원은 상임위원장 중에 어떤 규제 절차가 논의되던 중에 지역에 똑같은 피해를 받은 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을 구제할 수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지역 주민, 우리 지역 장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 의정부 사람들의 사정, 불편함, 우리 의정부의 수건사업, 애로점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요즘 저를 만나는 의정부 시민들은 무소속이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소속인데 너 국회 가서 잘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소속이라서 개파나 당파에
관계없이 오로지 의정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바로 저 문석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 정말 의정부 사랑합니다. 의정부를 위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게 주도권 토론인데요. 예, 예. 다음으로 예. 다음으로 강세창 후보 7분 이내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질문한 거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주도권 이제 토론이니까요. 7분 동안 그 강세창 후보가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문석균 후보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사태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여당 후보이신 오영환 후보님이 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후보님 오영환 후보께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좀 이따 이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예. 형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따 해도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7분 동안 내용은- 그 우리 강세창 후보께서 자유스럽게 너무 특정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은 네. 좀 공평하게 두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7분을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예. 주도권 제가 토론을 쓰시면 그러면 우리 저기 오영환 후보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1, 2, 3, 4로 갈 테니까 그거 잘 체크하셨다가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영환 후보께서는 성북구 종합로에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냥 저기 단답형으로 가겠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예.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개된 저희 말씀하신 아파트를 포함해 저희 재산은 저와 아내의 재산이 합쳐진 것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큰 돈을 모을 만한 여력이 없었지만 제 아내는 성공적인 세계적인 운동 선수로서 저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분야에서 아주 볼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오른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우리 청년 세대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값진 땀방울로 성실하게 모은 돈이며 이 재산의 규모, 형성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부는 성실하게 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1억 원 달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아주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저는 이제 의심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했나 여쭤본 거고 저는 그 김자인 그 선수를 굉장히 존경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그 인기 없는 그 스포츠를 진짜 세계에서 진짜 알아주는 그런 스포츠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으로서 조국 전국을 바라본 소회에 대해 오영환 후보는 그 당시에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 주장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요거는 사실입니까? 우선 그 말씀하신 자꾸 네이밍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사태라고 표현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조국 전국을 바라본 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장하신 조국 첫 번째 전국. 공유계는 조국 사태 방지법 공약은 그랬고 예. 우리 후보님께는 조국 전국을 바라본 예. 소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전국에 관련해서 제 입장은 이제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첫째, 현재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으며 이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또 존중하겠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역시 청년이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국민분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멈춤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하고요. 질문은 좀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 하나 왜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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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왜냐면 시간이 이제 좀 2분 30초 강력한 이제 후보시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 그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 뭐 이런 들이 지나치게 보도됐다고 이렇게 주장한 건 그건 맞는 거죠. 그거는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신 거. 아까 드린 말씀들로 다시 가름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청년들의 박탈감을 느끼는 일 없게 예, 공정과 알겠습니다. 정의를 그 전에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청년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 그런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영환 후보의 블로그를 보니까 인재영입 5호 발표식 영상이 게시되었는데 물에 빠진 아주 작은 아이 10살짜리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으로서 바다에 뛰어든 적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블로그에. 그랬고요. 그때가 2015년도 8월 청년 광복 페스티벌 그때 당시죠 이게. 그때 강연할 때. 2015년도 8월 청년 광복 페스티벌. 그 발언을 한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빠진 아이를 구조했던 상황에 대해 그때 설명을 당시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맞고요. 그건 아까 뭐 하셨다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그 광복 페스티벌인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10살 아이 그 구했다는 거. 예, 예. 10살짜리 여자애를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으로서 바다에 뛰어든 예, 적이 제가 있다. 2008년 해운대 해수욕장의 수상구조대원으로 이제 당시에 2008년도에? 의무소방으로 복무를 하면서 이제 해수욕장에서 물에 떠내려간 아주 멀리까지 떠내려간 아이를 이제 구조했던 제 평생에 그게 잊지 못할 2008년도? 첫 번째 인명구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오영환 후보의 SNS를 보니까 슈퍼히어로의 트라우마, 오영환의 10가지 이야기 넷, 4 내용에서 익사 직장이었던 10살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내용이 있는데 앞에 언급한 10살 소녀와 같은 소녀인가요? 제가 위험에 빠진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구조한 순간은 그 순간을 언급한 것이며 그 순간에 대해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또 감동적인 동시에 그 위기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 같은 예.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그 오영환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환 후보 7분 이내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문석균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이 자리에 섰고 의정부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의정부 시민들을 사랑하지 않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 힘쓸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적다고 이제 또 자격이 없는 것 또한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으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왔으며 국민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오히려 국민의 명령에 의해 그런 국민 안전이 우선시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입된 과정 그리고 제가 공천을 받은 과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민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변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의정부 시민분들께서도 보다 확실한 변화, 새로운 바람에 대한 희망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선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강세창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가 문재인 정부의 신속 대응에 찬사와 모범 사례로 꼽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방역 활동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세창 후보님께서는 정부와 민주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정부 여당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국 입국자를 처음에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막았고 또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그 먼저 조금 더 잘할 뿐이에요. 나중에 터진데 나중에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잘. 근데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먼저 이 언론들이 죄다 그 여당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한다고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먼저 말 말씀드리는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아 이 확진 환자가 커졌다는 부분에서는 결코 이제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의정부 시민들의 또 의료 공급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공약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다 정부에서 쳐놓고 지금 뭐 정부 여당이 잘한다 그러는데 강세창 후보님의 공약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공약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3가지 공약을 전 했던 거고요. 예. 나름대로 보관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세요. 아침마다 나가면 그 어르신들 마스크 쓰려고 줄 서 있고 마스크 살려고 줄 서 있고 아니 그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그런 거 하나 공부를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물론 그러는지 저는 마스크 이해가 안 보급 갑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초반에 이제 많은 아픔이 있었고 하지만 현재 마스크 오부제 공급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됐으면 여전히 그렇게 줄 선 상황은 저도 안타깝지만 이제 각 약국에 그런 재고는 충분히 있고 국민들의 불편이 좀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갈 것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문석균 후보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민주당에 대해 가치에 대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제 오랫동안 존경해온 우리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문석균 후보님께서 의정부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이 뿌리를 내리고 하는 부분에 헌신해 오신 부분에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석균 후보님이 함께 오신 민주당은 어떤 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화라는 말이 그냥 우리 성경의 한 구절 같은 이 땅에 민주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가치였죠. 근데 이제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용의 정치, 오히려 민생을 위한 정치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민생 말씀하시니 이제 국민분들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국민분들의 마음 하니 최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많은 충격과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호기심에 엠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같은 당 후보이신 강세창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 요새는요, 그 언론을 보면은 뭐 앞뒤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언론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은 이제 강세창 후보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이조차도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조차도 총선용,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총선용. 대체 그러면 어르신과 청년들을 위한 예산까지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자세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대안이 명확히 세우고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석균 후보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반려동물과 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저 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워온 입장에서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려인들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이 병원비, 동물병원의 병원비가 너무도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 펫 보험을 도입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저는 그것을 추진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해진 시간을 모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부터 2분 이내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희상 의원님께 20대 총선에서 의정부 갑 9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승리했고 5개 동에서 패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한 것이 강세창, 내가 문희상 의원보다 의정부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냐? 더 노력해라. 의정부 시민께서 주시는 질책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저는 의정부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 2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새로운 의정부, 새로운 정치를 이끌 적임자인지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정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활력이 넘쳐나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정부의 숙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힘있는 여당의 일꾼 오영환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를 우리나라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해 의정부의 보다 확고한 변화를 위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배출한 민주주의의 산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젊음에 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가르는 구태정치, 싸움하는 낡은 정치는 부끄러워 못하겠습니다. 청년의 패기로 불길에 뛰어들던 용기로 오직 국민 희망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안전, 인간 존엄성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 오영환이 하겠습니다. 의정부에 저의 젊음을 맡기겠습니다. 의정부를 위해 저의 땀을 흘리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분들의 저력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분들이 지금 위기를 말하지만 저는 위기를 넘어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칭찬하는 유능한 정부가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현명하고 배려 넘치는 따뜻한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던 이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문석균 후보 2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대한 생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연장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든 후보가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의정부에 애정을 품고 있고 진정으로 의정부를 위하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의정부에서 4대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제게는 이곳이 삶의 터전입니다. 누가 저보다 더 열심히 의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계파 정치에 시들리지 않고 정치 공학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의정부만 생각할 사람, 의정부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이 바로 저 문석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의정부가 군사도시에서 평화도시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회에서 어떤 노력과 역할이 필요한지도 가장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저는 경제도시로 거듭날 의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비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저 문석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의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 나라방송과 딜라이브 우리방송이 중계하는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 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